평생을 살아오면서 딱 한 번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아마 환갑잔치 그날일 겁니다. 칠순 팔순도 아니고 고작 환갑이라니. 김진성 씨가 저한테 그 말을 건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제 발로 그 잔치를 박차고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특별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로 70을 바라보고 있죠. 평생을 남편 김성훈 씨와 두 아이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어요. 그저 남들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저를 맡기고 살았죠. 물론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는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살았으니까요. 남편과도 무던히 잘 지냈고요. 그렇게 제 인생의 황혼은 평화롭게 저물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굽이진 길 같아요.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거대한 폭포를 만나듯 제 삶에도 예상치 못한 경랑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환갑 잔칫날이었죠. 그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손님들 맞고 음식 나르고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신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진성 씨였어요. 잊고 살았던 이름,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성 씨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때도 조용하고 눈매가 깊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 깊은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아련하고 그리운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해서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주위가 조금 한산해졌을 때였어요. 진성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박미영 맞지?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 그것도 저를 아련하게 부르는 그 목소리에 잊고 살았던 옛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참 곱게 늙었네. 난 한참 만에 알아봤어. 너희 남편 환갑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혹시 너라도 볼까 해서. 그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남편 김성훈 씨는 진성 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하긴 초등학교 동창이니 알 턱이 없죠. 진성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내 연락처야. 혹시 시간 되면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자.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저는 얼떨결에 그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면서 주머니에 황급히 쑤셔 넣었죠.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성 씨의 얼굴과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의 눈빛은 왜 그리 애틋했던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망설임 끝에 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떨렸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다음 주에 만나 차라도 한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잠을 설쳤고 괜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어요. 오랜만에 꺼내 입는 옷들을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 저인지 마치 겨울을 이겨낸 새싹처럼 돋아나는 제 마음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드디어 약속 당일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성 씨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왠지 모를 편안함과 함께 아련한 슬픔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겪었더군요. 젊은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결혼했지만 아내는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혼자서 자식을 키우며 외롭게 살아왔다는 그의 이야기에 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미영아, 사실 난 너를 쭉 기억하고 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내 짝꿍이던 시절부터 말이야. 그의 고백에 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아쉬웠어. 하지만 그때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 그저 멀리서 너의 행복을 빌어주는 수밖에 없었어. 진성 씨의 말은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이런 감정은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함께 거닐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세월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진성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는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저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 김성훈 씨에게 조금씩 짜증을 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의 무심함, 습관처럼 뱉는 잔소리가 저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민해진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면서도 동시에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마치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 줄기 햇살 같았죠.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언제까지나 비밀스러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진성 씨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는데 동네 주민인 이미경 씨와 마주쳤습니다. 미경 씨는 저와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남편과도 아는 사이였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미영 씨. 안녕하세요. 옆에 분은? 미경 씨의 눈초리가 의심 가득하게 진성 씨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죠. 아, 네. 이분은 그냥 아는 분이에요. 진성 씨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미경 씨의 시선은 한동안 우리 등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남편에게 제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미경 씨가 여러 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저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저의 외출 시간을 묻고 누구를 만나는지 캐물었어요. 예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듯한 그의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진성 씨와의 만남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에게 깊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성 씨와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죠. 메시지에는 서로를 향한 걱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오래된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편 김성훈 씨는 그날 밤 제게 심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 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뭘 부족하게 살았어? 당신 이러는 거 나한테 대한 모욕이야.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의 자녀들 김은주와 김영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 은주는 저에게 실망했다며 등을 돌렸고 아들 영호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날 선 비난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엄마가 한순간에 가족을 배신한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히는 듯 했죠. 하지만 진성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으니 자신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그 말은 제게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그는 제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때에도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영아 힘내.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미영이 편이야. 미영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미영이와 함께 할 거야. 그의 말은 제게 겨울을 이겨낸 새싹처럼 돋아나는 희망이었어요. 그는 저의 외로운 마음을 보듬어 주었고 제가 잃었던 자존감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김성훈 씨는 저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진성 씨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그는 더 이상 저의 이중생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딸 은주는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진성 씨와 헤어지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성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제가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게 해준 사람이었고 저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자녀들에게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저는 진성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의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자녀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들은 제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며 저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딸 은주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랑 우리는 뭐가 돼요. 평생 엄마만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아들 영호도 싸늘한 목소리로 저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가족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엄마의 행복만을 쫓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길은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진성 씨와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김성훈 씨와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부부의 연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녀들은 저에게 등 돌렸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비난했고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잣대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성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진성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림을 합쳤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저희를 향한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진성 씨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 은주는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손주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 영호는 가끔 연락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에게 싸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제 욕심을 채운 것은 아닌지, 자식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저며오는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남편 김성훈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많이 늙었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했지만 모른 척 지나치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그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저는 그 편지를 남편에게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진성 씨와 저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깔깔거렸습니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며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잖아. 후회 없이 살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따뜻한 위로는 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프지만 저는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손주들의 사진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 뿐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저를 이해해 줄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저의 인생 2막은 비록 험난했지만 저는 이 사랑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 잊었던 저를 되찾아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금지된 사랑처럼 가슴 아프지만 놓을 수 없었던 인연이 있었나요? 혹은 황혼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도전을 꿈꾸고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